지금부터는 뉴스 속에 숨은 키워드 찾아서 그 의미 짚어드립니다. 친절한 키워드 시작하겠습니다.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.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는 뇌관입니다. 네, 이번 주에는 이 한일 관계의 뇌관이라고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사건의 판결이 예정이 돼 있습니다.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최종심이 내일 열립니다. 이게 처음 소송이 시작이 된 게 2005년입니다. 이 13년 넘게 끌어온 겁니다. 과정을 좀 보면은요. 1, 2심에서는 기각이 됐었고요. 2012년에 결과가 뒤집혔는데 대법원이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. 그런데 일본 기업들이 여기에 불복하면서 사건이 2013년에 다시 대법원에 접수가 됐고요. 그 후에도 이 5년 넘게 판결이 지연된 겁니다. 이 과정에서 양승태 사법부가 고의로 판결을 늦췄다는 의혹도 불거진 상황이죠. 그만큼 파장이 클 거란 판단이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. 가장 핵심은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개인 청구권이 유효한지 여부입니다. 그동안 우리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은 이건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해결이 된 사안이라는 거였습니다. 이번 판결의 폭발력이 그만큼 클 수 있는 이유입니다.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, 뇌관이었습니다. 네, 두 번째 키워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. 오늘의 두 번째 키워드는 지갑 못 여는 이유로 잡았습니다. 네, 우리나라 노인 인구의 돈 씀씀이가 미국이나 일본 같은 다른 나라들보다 낮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. 세금까지 뗄 걸 다 떼고 나서 실제로 손에 쥔 돈을 가처분 소득이라고 하는데 정부가 사람들이 여기서 실제로 쓰는 돈이 얼마나 되는지를 따져봤습니다. 그랬더니 60세 이상의 평균 소비 성향이 가장 낮았습니다. 미국이랑 비교를 해봐도요, 3분의 2 수준이고요. 일본의 4분의 3 수준이었습니다. 이유가 궁금합니다. 우선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고령층의 소득 감소 속도 자체가 빠릅니다. 또 그나마 가진 자산도 부동산에 몰려있기 때문이란 분석이 나옵니다. 소득 주도 성장을 강조하는 정부로서는 늘어나는 노년층의 소비 부진은 정책 펼 때 더 고민해봐야 할 부분입니다. 오늘의 두 번째 키워드였습니다. 네, 세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. 오늘의 세 번째 키워드는 답방 때는 한라산입니다. 네,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기자단과 등산을 하면서 한 얘기입니다. 북미 정상회담이 해를 넘길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 시기는 어떻게 될지도 관심인데요. 언제가 됐든 답방을 한다면 한라산에 함께 갈 수도 있다고 한 겁니다. 올해도 이제 한 2달 남짓 남았는데 어디에 초점을 두고 정리하시겠냐는 질문에는 평화 프로세스와 경제를 꼽았습니다. 친절한 키워드였습니다.